제 85차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인데요. 우리 서울시장 후보 네 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에 앞서서 조금 싫은 소리부터 좀 하고 네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대란이 난 게 아닙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선진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100주에 예고 없는 정전사태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수술하다가 중단되고 양식장에 고기가 죽고 은행 송금이 안 되고 공장 가동이 안 돼서 중단이 돼서 물건 망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한전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전에 들어가서 노조를 장악해서 서울시의 불을 일시에 다 끄겠다 이런 꿈을 꿨었습니다. 그러면 혁명이 된다. 혁명과 손학규의 꿈이었었습니다. 서울시의 불이 다 꺼지면 서울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총체적 무능을 넘어서서 사회 혼란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인류 선진 국가에서 불 다 꺼갖고서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혁명을 초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매뉴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 못하고 낙하산 인사로 한전 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거기다가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 대기업에게 싼 전기요금 공급해서 결국 그것이 국민 부담이 되는 구조가 지금 한전 구조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모든 것을 경제의 틀부터 바꾸고 국가 운영을 국민 위주로 서민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모든 사회 틀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이 자랑스러운 박영선, 신계륜, 천정배, 추미애, 가나다라 순으로 네 분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네 분 모두 실력과 자질 인정을 받은 분이고 많은 경험과 경륜으로 우리 민주당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실력,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우리 50년 전통의 정통 민주화의 선봉이 되어왔고 민생 복지를 펴나가는 데 앞장서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그간 일부 정당 정치가 폄하되고 그 전통과 가치가 훼손이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되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에 대한 헌신과 기여 이런 데 대해서는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여기 계신 네 분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전 당원이 합심해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고 민주당의 긍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선거 승리로 이끌고 이것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통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 차별이 없는 민생 복지를 이루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서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된 정의로운 복지사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부터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네 분, 우리 다 같이 일단 크게 환영하고 간단하게 인사말 좀, 포부 좀 듣도록 하죠.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다 같이 일어나서 네. 그렇지, 그렇지. 지도부하고 같이 이쪽으로 가시죠. 그럼 번쩍 손. 자. 뒤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의무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긴장됩니다. 저는 이번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의 키워드는 변화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심의 서울, 사람 중심의 서울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사랑이요, 또 행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젊은 서울, 엄마 서울을 통해서 사랑특별시에 희망을 주는 서울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계른 후보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대표님 얼굴 보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이어서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어려웠던 경선이 그나마 성사되어서 민주당의 측면 그리고 당원들의 부겨진 자존심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실 어제 전 등록을 끝나고 금천구 가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요. 4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느냐 안 나느냐 강당이 12층인데 안 올라가니까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전이 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당원들이 한 80명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해서 노래를 하나 불러드렸습니다.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지만 이 서울 사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한 달에 그럴 때가 아주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 현실은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서울을 구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민주당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서울을 구하고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손정배 후보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네 사람의 후보가 등록하고 오늘 새롭게 우리 당이 시작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틀림없이 10월 26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년 이명박, 오세훈 시정, 독선적인 시정, 날림식, 토건, 전시, 낭비로 부자등권의 서울을 만들어 온 시정을 우리 시민들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8.24 주민투표의 승리를, 복지 승리를 시민 승리로 완성시키는 거룩한 선거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것에 이어서 이제 제2의 민주화,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꼭 승리해서 서울 시민들, 중소상인들,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서울 꼭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해서 내년 총선, 대선에서 꼭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의 결정적인 조건은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열정과 활력을 최대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경선에서 민주당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을 후보로 꺾을 수 있는 민주당 후보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께 우리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행스럽게도 좋은 후보들이 경선에 나섰습니다. 박영선 의원, 우리 신계련 의원, 추미애 의원, 가난한 손입니다. 다들 자랑할 만한 민주당의 후보들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네 사람이 이번 경선을 정말 축제, 민주당의 축제,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같이 하실까요? 제가 민주당 할 테니까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민주당 화이팅! 다음은 추미애 후보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 당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한 것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 침묵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또 걱정도 많았던 것 사실입니다. 제가 이 당원들의 걱정을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당이 못하면, 집권당이 못하면 야당이 우리의 희망인데 민주당 야당이 큰 전통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질책을 들을 때마다 침묵하는 제 자신도 제 소임을 다 못하는 것 같았고 또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지난번 노조법으로 인해서 우리 당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또 그로 인해서 저도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끼는 근로자들, 서민들과 또 우리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제 진심을 다해서 실천하고자 했던 제 마음만은 좀 풀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진심으로 다가가서 우리 당원들에게 이 민주당의 우리 존재감을 좀 알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서울시정도 한나라당에 맡겨진 지난 10년을 거두어내고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힘과 저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려야 된다 하는 주변의 간곡한 권유, 또 대표님과의 긴 대화, 또 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당내 경선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오해도 덜 풀었고요. 또 이해하시는 것처럼 조직의 힘도 없습니다. 아주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제 진심으로 제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 당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우리 민주당이 살아있다는 그 존재감을 확신시켜서 우리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야권 단일 후보, 국민이 바라는 후보, 민심이 환호하는 후보가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치위의장을 맡아왔는데 일단 정치위의장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위원님들께 일단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뭐 최고위원회에서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책의 의장으로 보고할 사항 없습니까? 점점 똑똑해지고 계시는 주승용 아니 그럼 안 똑똑했단 소리야? 모욕이야 모욕. 저보다 훨씬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똑똑했단 소리냐 말이야. 점점. 자, 그러면은 당분간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로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의 인사는 한마디로 망할 망자 망사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4명의 후보자 모두 정책 수행 능력 면에서도 도덕성 면에서도 함량 미달의 부적격 인사로 이미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키코 소송 당시에 은행 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재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에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은행과의 싸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부터 은행 측을 대변하고 50일 동안 5,300만 원에 하루에 100만 원씩의 보수를 받는 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도 지키지 못한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키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협력사 직원 수만 85만 명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중소제조기업의 38%나 되는 수치입니다. 임 후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욱이 보건복지 분야는 첨예한 갈등 조정 능력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반대 임 후보자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에 효율성만 추구하는 그런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닌데 기업 논리에만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 영리병원 문제와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 해결할 수 있을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최강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고대 출신이요 대통령 가까운 사람으로 역사학자, 이거 외에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분인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재 총장 재직 때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청동교와 조선시대 문화재가 출토됐음에서도 해군기지 공사를 4차례나 불법 승인했던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문화 분야의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많은 부동산 탈세와 또 이 투기에 그런 의심을 자아냈는데 83년에 3번, 86년에 2번, 93년 3번씩이나 위장 전입을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는 황당한 핑계로 일관하고 있고 또 분당의 47평 아파트를 9천만 원에 여의도 52평 아파트를 시가의 4분의 1도 안 되는 1억 8천만 원에 사놓고 그렇게 신고하고 탈세나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유익통일 장관 후보자는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MB 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게 되면 사상 최악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정권, 그 결과로 북한을 중국에 넘겨버린 정권, 이런 역사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전문성과 남북관계 개선에 확실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바꿔야 할 것인데 어제 청문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냥 이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는 이 4분 인사가 다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인사 철학, 국정운영 철학이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측근이면 회전문 인사를 일삼고 이 눈앞에 이익만 쫓는 이런 나쁜 인사, 바로 조금 전에 손학규 대표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번 한전 단전 사고, 전형적인 부진국형 이런 사고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자신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전 사장을 연이어 대기업을 경영하던 사장들을 연이어 임명하는 과정에서 한전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기강은 물러내지고, 이것이 근본 원인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말 역사의 심판받지 않는 그런 대통령 되려면 이번 인사 철회할 것을, 다시 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실종됐던 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재가 오늘부터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체면, 자존심을 상징하는 내 후보의 출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박영선 의원, 추미애 의원, 전정배 의원, 신계리 의원 네 분 모두 반듯한 분들입니다. 생김새도 반듯 인물도 그렇지만 살아온 길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김대중 시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노무현 시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훌륭한 시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그리고 오세훈 씨의 디자인 서울이니 토건 서울이니 하는 이런 부닥다리 서울이 아니라 복지 서울, 진보적인 서울로 서울을 변화시켜 내세울 어떤 분이라도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핵심은 야성으로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야당 후보, 민주당 후보를 통해서 바닥에서 끓고 있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변화에 대한 열망, 에너지를 그 야성으로 담아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종됐던 복지 대 반복지의 이 전선을 다시 복원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향해서 그냥 해보는 경선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후보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들겠다 하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야성, 오늘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FTA 상정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어제 제출한 강정마을 국정조사 관철하고 오늘 오후 1시에 국방부 장관실 항의 방문합니다. 예결 소위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의원 그리고 국방위원회 간사님, 또 김재현 의원 등 저도 갈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공사 강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건 명백히 국회 무시입니다. 법률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9시 50분에 의안과의 한진 김진표 대표님 한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전원, 또 무소속 유성엽 의원, 자유선진당 의원님도 유근찬, 이용희, 이상민 의원 등이 동참해 주셔서 꽉 100명을 채웠습니다. 100명의 의원의 서명으로 한진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대표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강정과 한진 국정조사를 관철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야성의 핵심이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일어난 초유의 정전 사태, 이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몸담았던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럽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일이라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늦더위 예보를 기상청이 했는데 한전만 그 예보를 보지 못했는가, 그러지 만무하지요.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예고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과연 이 정권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정전사태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을 제대로 규명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키릭스에서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큽니다. 우리 박주선 최고위원께서도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란의 핵심은 그 폭로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관련된 사례를 들으면 언론과 국민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버시바우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대사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민주당의 통합방안, 또 한미 FTA, 특히 이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위키릭스 내용을 보니까 버시바우 대사와의 대화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이걸로 미뤄보면 위키릭스가 폭로한 내용도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현 정권은 지금 송두리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또 한나라당은 외신 보도만 가지고 무슨 국정조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매우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에 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이면 합의 의혹과 BBK 관련 핵심 인사인 김경준 씨의 송환 연기 요청 의혹, 통일 문제, 또 이명박 대통령의 발전소 수주 보도, 모두 개인의 도덕성이나 국가관이나 정권의 도덕성 차원을 넘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사들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국 정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 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꼭 따져봐야 될 중대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의약품 책정값 책정 관련해서 한국협상팀이 미국 입장을 두둔했다는 내용과 개성공단의 한국 제품 인정과 관련해서 협상팀이 대통령 훈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마침 한나라당이 21일 이전에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상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한미 FTA는 상임위에 상정하고 나면 찬반밖에 다른 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사문화될 위험에 처해 있음과 동시에 개성공단 문제 등 꼭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부대 조건으로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참으로 국가적인 이익을 저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일방적인 한미 FTA 상정은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느닷없는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고의였다면 악질이고요, 실수라면 무능한 탓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정당 정치의 영역이 복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분의 훌륭한 후보들이 결단하고 출전하신 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범야권의 단일화 경선이 진성 경선으로 돌입했습니다. 모든 야권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후보를 선출하고 최고의 단일화 경선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또 민주당이 가진 저력을 총력 동원해서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이 야권의 중심이고 민주진보 진영의 주도 세력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월 24일 있었던 나쁜 투표, 착한 거부에 이어서 10월 26일은 착한 시민들, 선한 시민들의 좋은 서울로 가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예감합니다.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보수 서울 10년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 진보의 새로운 서울의 시대를 여는 길에 모두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수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검찰 수사를 성역 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착수했던 국정조사를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을 시켜서 반쪽 청문회를 만들어버렸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라는 여망에 따라서 기과를 막론하고 또 사실 범위의 한계를 두지 말고 철저히 국정조사를 한다는 목표 아래 소위 대통령을 만들었던 대통령 친위 세력, 대통령 사람들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관 언론특보, 김두 홍보수석 등 청와대 관련 사람들을 많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대통령 사람들은 덮고 봐주고 해서 꼬르자르기 수사를 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사람 비호에 초점을 맞춘 수사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은밀한 음모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저축은행 사태로 전 재산을 잃고 아우성을 치는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피눈물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모습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사람들과 대통령 친위 세력을 감싸고 덮어주고 숨기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공정사회를 만들고 공생 발전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됐든 정무수석이 됐든 지휘과를 막론하고 즉각적으로 철저히 수사하면 될 일을 미리 혐의 사실을 청와대에 통보하고 사표를 내도록 해서 꼬르자르식 덮어주기 수사를 할 요량으로 사표를 낸 다음에 김두 홍보수석을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저축은행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진실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는 격으로 거다기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역 없는 수사와 또 모든 제도를 통한 진실 규명 속에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만반의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육천마소 심정으로 모든 대통령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와 우리 민주당이 재추진하려고 하는 국정조사에 이유와 조건 없이 응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청와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대통령의 진상규명과 대책 강구를 위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